그 저희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을 해서 지금 릴레이로 한 분씩 출연을 하고 계시는데 유일하게 리서치 센터장으로서 베스트를 차지하신 다른 그 리서치 센터장님들은 좀 반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전혀 아닙니다. 그 리서치 센터장을 하시면서 지금 유틸리티 섹터는 같이 이제 커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뭐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그 회사에서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먼저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고 이게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이 산업이 막 급변하는 업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조금 잔잔하게 가는. 정책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조금 나이가 들고 제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정책의 어떤 행간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좀 읽고 그런 측면에서 유리한 게 하나 있으니까.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네. 그 선수 겸 코치, 플레잉 코치. 그래도 그 필드 일을 놓지 않는 게 오히려 그 감각을 계속해서 이제 살리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뭐 잘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니 잘하고 있지 못하네. 지금 아니, 저희 베스트가 되셨는데. 이번에 좋은 평가를 해주셨지만 사실 조금 아쉬운 것들은 있죠. 제 나름대로 반성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베스트를 차지하신 분도 자기 반성을 하신답니다. 막 뛰어들어. 센터장으로서 유일하게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꼽히신 KTB 투자증권 신지윤 센터장이십니다. 유틸리티 이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전기, 가스업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쉬울 겁니다. 전력, 뭐 전기, 가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한 정부 때만의 일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한국전력 비롯해서 뭐 가스공사 비롯해서 주가들이 장기간 좀 안 좋았잖아요. 그 이유부터 좀 한번 되새겨 볼까요? 한전이 약세를 구한 이유는 주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을 쫓아가는 거니까 실적이 있는 시절 2016년이 피크였습니다. 근데 다만 그 실적 피크를 이루고 이제 꺾이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전기요금의 실질적 인하가 있었어요. 2016년에. 그렇죠. 누진제를 이제 완화하겠다. 누진제 개편을 또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공약 중에 에너지 쪽에 중요한 공약이었고요. 그러면서 소위 탈원전,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이 부분이 2017년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그런 과정에서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들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커졌는데 이런 불확실성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요금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비용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판가에 이제 반영을 시켜가면서 소위 말해서 이 투자하는 사람들도 예측 가능성을 좀 높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2017년, 18년 이후에 사실 진행된 게 크게 없습니다. 그것이 주가의 약세로 이어졌고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2007년, 8년 이제 유가가 $100 이상을 위로 올라가던 그런 시절에 우리가 MB 정부 때 소위 말해서 자원개발 사업 이 부분을 공기업들이 앞서서 나갔어요. 그렇죠.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공사인데 이제 많이 부실화됐죠. 그러면서 가스공사가 갖고 있는 자산들도 아직도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도 그 부실을 다 털어내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뭐 이제 뭐 안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생산 단계에 다다르게 되면은 그 광구라든지 지분 가치를 경제성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손상차손을 2011년부터 줄기차게 인식을 했는데 사실 워낙 이 장기 프로젝트다 보니까 호주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올해부터 생산을 좀 올려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생산량을 그렇죠.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다시 경제성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마침 또 지금 유가가 급락하다 보니까 그런 뭐 우려가 잠잠해졌던 게 다시 올라오고 완전히 불씨가 사그러지지 않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손상차손 인식을 한 게 2011년부터 그렇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제 좀 굴곡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15년, 16년에 14년 말부터 유가가 급락하면서 15, 16, 17 이러면서 끝난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18년, 19년, 20년에도 이런 스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게 가스공사 같은 경우 주가 약세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예. 경제 원리만 놓고 보면 원재료 값이 오르면 예. 제품 가격이 오르고 예. 이 회사도 그래서 매출 볼륨이 커지고 이익도 남고 더 남기거나 아니면 원래 남기던 대로 남겨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규제 산업이라고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계속 이제 정책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한 이유가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워보자라는 건데 그러면 이 유틸리티 산업은 특히나 뭐 정치 얘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만 네. 어떤 민주당 정부 하에서는 그러면은 최소한 건들면 안 되라는 건지 왜냐하면 가격적인 규제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예, 뭐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제 고민해야 될 가장 큰 이슈인데. 물론 이 전기요금 개편은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사실은 2007년부터 13년 사이에 소위 말해서 보수 정부 사이에 네, 맞아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재무구조 개선, 그래서 국가 부채에 속해 있는 공기업 부채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서 공기업 부채 감축이라는 게 요금 인상이 이제 중요한 이유로 작용을 했고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부분은 네. 분명하고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과연 지금의 요금 제도가 지속 가능한 것이냐라는 거죠. 즉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의 가격을 킬로와트아워당 태양광 기준으로 150원 이상 정도를 보는 게 지금 적정할 것 같은데요. 네. 전기요금이 110원이 안 됩니다. 결국은 한전이 손해를 보고 팔수록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원자력이나 석탄 이런 쪽이 좀 싼 연료가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확대를 지금은 보조하고 있는 격인데 원자력 석탄의 비중을 늘리긴 어려운 법이고 네. 더욱이 석탄 같은 경우는 탄소와 관련된 세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결국 이렇다고 하면은 뭐 세계 각국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했던 나라들의 예를 보면은 네네.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관련된 부분을 붙여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정부가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추정컨대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국민들의 어떤 수용성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상당히 예민한 정치적 이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전기차도 얘기하고 데이터 센터도 얘기하고 네. 이런 미래 성장을 얘기할 때 소위 말해서 전기화라는 추세가 있거든요. 전기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연기관차가 네. 전기차로 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전기를 오히려 지금 성숙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미래에는 전기 수요가 더 늘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전기의 가격을 이렇게 쉽게 올려놓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측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 하고 아까 말씀드린 국민들의 어떤 부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 그 근저에 깔려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주저하고 있는 이유라고 보는데요. 다만 한국전력이 지금 적자를 많이 내고 있고 이게 이제 올해 뭐 흑자를 낸다 하더라도 사실은 빚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미 예, 가격 올린다 해도 어차피 올해 네. 소위 애널리스트들이 한 4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추정을 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또 빚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워낙 설비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 개념으로. 예, 그래서 가만히 놔둘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어려워졌네요. 쉽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니 오늘 네. 지금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은 감을 잡으셨겠지만 네. 센터장님이 너무 어두워 지금. 아닙니다. 말씀이 어두워. 왜냐면 지금 섹터가 어두운 건 아닙니다, 알겠는데 아닙니다, 센터장님께서 너무 어두워졌어요. 저도 뭐 네. 이제 수소 경제 로드맵 정부 발표하고 오늘도 수소차가 좋은데 네.
니콜라도 보고 있고 수소와 관련된 밸류 체인도 보고 있고요. 네. 그린 뉴딜 관련해 갖고 음. 신재생 에너지 우리나라 뭐 태양광, 연료전지 이런 업체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하나가 퇴장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다른 하나가 밀려드는 건데 그런 어떤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더 많이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예. 저는 여기 나오신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많이 여쭤봤던 게 뭐 원재료 가격은 어디 사이트에서 봐야 되고 예, 뭐 예, 예. 기초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봐야 산업의 변화를 미리 이제 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뭐 한국전력 이런 거, 예. 국제유가, 예. LNG 가격 예. 알면 뭐 할 거야? 약간 이런 조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뭐 가격에 반영하지도 못하는 거. 이제 이렇죠. 가격이 가만히 있는데 비용이 떨어지게 되면 이익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야 예, 정상인데. 예, 예. 지금 현재 가격은 붙어 있으니까. 지금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어떻게 빠지고 있는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S&P라는 게 있어요. SMP. MP. 예. 예. 네. 이게 뭐예요? 시스템 마지널 프라이스도 어렵습니다. 예. 근데 S&P라는 거는 한국전력이 전력을 발전회사로부터 사오는 가격을 의미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S&P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럼 한전에 마진이 많이 남기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한전에서 전력을 파는 LNG 발전회사 이런 회사들은 S&P가 떨어지게 되면 마진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S&P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S&P는 어디서 보느냐?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서 S&P를 치시면은 네네네. 이 에피시스라고 정부의 에너지 관련 통계 사이트로 가이드가 됩니다. 에피시스? 예. 아 그래요? EPISIS고요. 네. 거기 가서 데일리를 보면 되고요. 오늘도 저는 아침에 그 데일리를 보고 왔어요. 조금 전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저께 날씨가 6월로 뭐 거의 사상 최고라고 했는데 32도. 네. 날씨가 더우면은 전력 수요가 올라가니까 야 이것도 이제 S&P가 올라가지 않을까. 비싼 발전소를 돌려야 되니까. 근데 S&P는 어제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전력이 25% 이상 남는 우리나라 전력이 많이 남아요 아직은. 아 여기 전력거래소 예. KPX 예. 요게 나오는구나. KPX에서 개통 관리하는 한계 전체적인 에너지 관련 통계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요게 높아질수록 그래도 유틸리티 회사들의 어떤 좀 마진이 좋아진다라는 거죠. LNG 발전 회사들은 좋아지고 LNG. 그거를 사서 전력을 사서 한전은 사실은 되파는 송배전 회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물론 발전자 회사를 갖고 있지만 그래서 S&P가 떨어지는 게 한전한테 좋죠. 한전한테는 S&P가 떨어져야 좋아지는 거고 예. 반대로 그 가스 회사들은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정리 좀 해줘요. 헷갈려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발전소의 전체를 보면 70% 정도가 한전이고 30% 정도가 민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민간은 거의 90% 정도가 LNG 발전소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의 LNG 발전소라는 거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지주회사에 들어가 있지만 GS라든지 SK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뭐 S&P가 올라가게 되면은 SK나 GS LNG 발전소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졌고요. 단 물론 그쪽 원가가 떨어졌습니다만 한전 같은 경우는 석탄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LNG 발전소가 있는데 네. 지금 S&P가 떨어지게 되면은 한전은 사실 발전회사도 있지만 지금 한전 같은 경우는 전력을 다 거래소에서 사서 파는 거잖아요. 네. 소비자한테. 네네. 그러니까 파는 가격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사오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만큼 마진이 늘어나겠죠. 예, 그래서 한전은 지금 국면은 작년과 비교해서 그다음에 연초부터 흐름 및 하반기까지 봤을 때 S&P 약세 국면에서 한전의 실적이 분명히 좋아진다. 예, 좋아질 게 분명하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LNG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작년만치 못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예? 물론 이제 주가를 좌우하는 요인은 뭐 한 1000가지 만 가지가 있겠지만 S&P가 약세를 보이면 한전 쪽으로 S&P가 강세를 보이면 오르면 뭐 GS라든지 SK라든지 LNG 발전을 많이 하는 회사 쪽으로 맞습니다. 예, 그 아주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ABC 중에 이제 A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조금 반성을 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유틸리티 쪽에 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투자자들이 예. 유틸리티 쪽으로는 거의 관심 잘 안 두실 것 같아요. 제가 좀 가벼운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저희도 뭐 이렇게 댓글 같은 걸 봅니다. 보는데 상처 받으시고. 아니요. 상처도 받아야 되고 요새 이제 개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기관 투자가분들도 의외로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이 총선 네. 총선 결과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승리했다. 그러면 이제 뭐 한전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여론이니까 그렇죠. 저는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 이제 실적은요 사실 네. 그거와는 큰 상관은 없다는 거죠. 아, 물론 센티멘털하고는 좀 다른. 그렇죠. 예. 그런 오늘은 좀 정석 실적 음.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센티멘털과 다르게 이 회사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들을 우리는 지금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그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네.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래도 시가총액 한 상위 5위 안에는 많이 들었었잖아요. 네. 벌써 그게 언제 한 10년 전 되나? 아니요, 불과 한 5년. 그래요? 2015, 16년에 탑3, 탑4였습니다. 지금은 코스피 시총 20위 거의 밖으로 밀려나지 않았나요? 한국전력이? 잘 안 보는데요.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으면은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럼 한국 정부한테 어떤 뭐 컴플레인을 안 하나? 그냥 가만히 있나? 이런 상황을 놓고 보나?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시장 원리와 맞지 않으니까. 어떻든가요? 그쪽 반응들은 뭐 기관이나 뭐 외국인이나 이런 시장에 계신 분들의 반응? 좀 지쳐 계시다라는 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이미 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ESG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ESG가 이제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그렇죠. 관련된 부분인데 환경과 관련해서 한전이 취약하고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도 물론 뭐 지금 뭐 승계라든지 이런 이슈가 아니라 어떤 주주를 위한 혹은 스테이크홀더를 위한 의사결정 체계 이런 부분에서 거버넌스 좀 약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한국전력의 ESG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배제 결정을 슬그머니 하고 그 액션을 취한 게 최근에 일례가 좀 있어요. 한국 전력에 대해서. 네. 이건 약간 조금 충격적이다. 왜냐하면 ESG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회 책임 투자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가 최대 주주인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 투자와 맞지 않다. 이게 이제 이런 거죠. 판단을 내린다면 석탄 발전소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뭐 환경이야 그렇다 쳐고 무조건 그 가장 큰 관점입니다. 사실은 가장 큰 관점이고 이게 뭐 전 세계적인 뭐 똑같은 트렌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유럽 중심의 예를 들어 노르웨이 국부펀드다 이런 쪽은 한전에 2017년에 그 익스클루전 즉 투자 배제 대상으로 올려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근데 이제 한 번 올리면 끝이 아니라 이제 개선이 되면은 그거 좀 변화할 수 있는데 한전이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뭐 이 귀를 닫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의 이제 탈석탄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지금 석탄의 비중이 40%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34년에 간다 하더라도 석탄과 원전의 비중이 50%를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전이 좀 취약하다는 거 분명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의사결정 체계 관련해서 좀 예민한 문제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보면은 예전에 없던 일이 벌어졌어요. 한전에 긍정적인 변화일 수 있어요. 뭐냐? 이사회에서 이거 전기요금 이런 식으로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했다 완화를 일시적으로 한 부분을 거의 상시적으로 이제 가는 이런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때 시끌시끌했죠. 그때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은 뭐 센터 형님을 말씀하시 조금 거꾸로 올 수 있으니까 한국전력 그 이사회 내에서 중요한 의사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시키는 대로 계속 요금을 깎고 적자로 보는 구조를 만들면 이사진들이 그랬죠. 우리가 배임에 걸린다. 맞습니다. 주주들을 대리하고 또 상장사니까 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구조로 가면 우리가 배임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 뜻을 따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명 아닌 항명을 하는 좀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 뭐 7, 8, 9월 뭐 이즈음인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사회이사분들 이런 분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공론화, 이제 언론 이사에도 그런 부분들 오피니언 조기가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력요금 구조 개편이라는 부분을 이제 오래 하겠다. 그 로드맵은 어느 정도 보여줬죠. 지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는
결국에는 그냥 목소리만 잠깐 내고 말았고. 아니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토론과 물밑 작업들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제 기후와 관련된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 이런 거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전력 수급 계획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근데 마침 이런 부분은 이제 공청회라든지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2월 3월부터 벌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일정이 조금 미루어져 있어요. 네네네. 어차피 근데 총선은 끝났고 지금 약속했던 상반기가 지나가기 때문에 7월, 8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좀 그런 어떤 구조 개편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7월, 8월 또 더워질 때 에너지 수요 많아질 때는 또 가격 올린다는 이야기가 여론상 또 쉽지는 않아가지고. 예, 그래서 요금을 딱 올린다기보다는 요금제도 연동제 같은 거. 예, 연동제라든지 원가 연동제. 예, 요금에서 지금 조금 왜곡되어 있는 부분, 소위 왜곡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시정한다든지 이전에 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게 꽤 있어요. 예, 뭐 새로운 걸 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만 조금씩 바꾸고 하는 거라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 원리만 놓고 보면 그게 맞는데 한국전력의 주주는 몇 명 안 되지만 한국전력의 요금을 내는 사람은 거의 5천만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1,600만 가구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예. 한 6만 원, 5만 5천 원, 뭐 그 정도 선일 거예요. 전기요금 예, 가구당 내는 수준이. 네. 좀 위험한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통신요금 보면은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1인당 내서 한 1인당이니까. 그러니까요. 통신요금에 비하면은 전기요금이 한 5년 전 분석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제조업의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0.15%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1%가 오르면은 0.015%죠. 원가에서. 그래서 지금 전기요금 때문에 뭐 제조업의 경쟁력이라든지 수출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하는 거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외국계 기업들이 대한민국 전기요금 싸서 대한민국으로 온다. 뭐 아니면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그런 거를 유지하는 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국전력이 주가가 되기 위해서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조금 이런 거죠. 이제 전기요금이 싸면은 사실은 전력 소비가 좀 낭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측면도 있죠. 예, 그래서 이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새로운 산업을 어떤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면은 한전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지속 가능한 어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이라는 제도를 이 참여할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이 얘기가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그 가격 결정 과정에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정부의 통제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서 그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좀 밝은 내용 좀 얘기해. 너무 안 좋은 얘기만 계속해가지고 아까 그 S&P처럼 유틸리티 투자할 때 조금 더 봐야 되는 것들 꿀팁 더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아까 이제 주가랑 연동해서 보자면 배당을 한번 볼까요? 배당? 네, 배당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새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다 HTS 통해서 주문을 내실 테니까 HTS에서 이렇게 그 기업의 어떤 재무 상태 및 재무 전망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컨센서스들이 이제 모아서 그렇죠. 거기 보면은 뭐 매출액, 영업이익, 손익계산서 항목, 그다음에 뭐 자산, 부채, 자본의 BS 항목, 그다음에 이제 뭐 EPS라든지 BPS라든지 그다음에 배당이라는 DPS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주당 배당금이 있으면은 지금 주가로 나누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이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걸 그렇죠. 친절하게 계산해 주는 사이트도 있고요. 네, 배당 수익률. 예, 과거치가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적에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한국전력을 예외로 하면요. 가스공사와 죄송합니다. 가스공사 손상차손 때문에 좀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상되는 배당 기준으로 현재 배당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거를 하여튼
주목할 만한 투자의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매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 뭐 6%짜리, 5%짜리 봐라라는 게 지금은 5%짜리, 4%짜리를 봐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4%, 5%짜리, 4%, 5%에는 종목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유틸리티 쪽에? 예. 아, 그래요? 뭐 한전도 1,000원 정도 배당을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 2만 원 초반이고요. 네. 가스공사 조금 퀘스천 마크가 붙지만 KPS 같은 경우가 1,800원 정도 배당 예상하는데 주가가 3만 원 초반이고요. 네. 가스공사 삼천리 같은 경우 3,000원 배당 예상하는데 주가가 6만 원대 후반이니까 지금 뭐 한 4% 정도에 많이 걸려 있죠. 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주가도 많이 빠져 있으니까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가능성이 낮다고 하면은 배당만으로 진입이 가능한 영역대에는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어느 정도 와 있다. 여기서 이제 더 이게 뻗어 나가고 금상첨화가 되려면은 올해보다 내년에 배당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상반기니까 그 부분까지는 이제 하반기에 또 주목을 해볼 텐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첫 번째 조건이 들어왔다. 배당 수익률 한 4%, 5% 정도 종목들은 업종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지금 걸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배당에 대한 그 신뢰감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이 조금 퀘스천 마크를 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적 점이 이제 낮아지면 당연히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 그렇죠. 회사가 혹시나 배당을 줄이는 거 아니야?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실적 점하고 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배당주라는 뭐 정유주 뭐 이런 주식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올해 시장에서 많이 보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전 가스공사 좀 개별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의 그 국제 유가를 비롯한 커머디티 가격, 환율에 걸리는 비용 하나, 그다음에 전기요금 하나 이 두 부분에서 실적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환율이 1,200원 초반에서 조금 우리가 불안하긴 하지만 국제 유가를 비롯한 커머디티 가격에 대한 전망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올해는 배당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역으로 지금 유가에 대한 전망이 우리가 좀 낮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갖고 있는 그 지분 가치 여기서 조금 손상의 우려가 아직 남아 있어요. 가스공사는 조금 불확실성이 크고요. 이제 그 다음 시총이 이제 KPS, 뭐 남방공사, 삼천리 등인데 뭐 예년에 해온 배당 수준 KPS와 삼천리는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의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남방공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LNG 원가가 상당히 중요한 회사인데요. LNG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금을 따라 내리고 있지 않는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니까 배당 수익률 괜찮아 보입니다. 남방공사는 이제 지역 난방공사. 네, 지역 난방공사 공기업이죠, 거기도. 가스공사는 한국가스공사. 그렇습니다. 한국전력하고 한국가스공사 정도 배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에 와 있다라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뭐 수소 연료가 이제 수소가 이제 수소.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가스공사는 수소와 유통과 관련된 쪽에서 전담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통 및 뭐 수소의 가격과 관련된 쪽에서 모니터링 이런 쪽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료 전지와 관련된 스택이라든지 혹은 수소 전기차와 관련돼서 분리망 뭐 관련된 뭐 또 스택 이런 쪽 관련된 핵심적인 제조업체하고는 좀 결이 있습니다만, 좀 다르죠. 그래도 수소 쪽을 정부가 이제 키우겠다. 이제 정부 우리나라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남게 되는, 왜냐하면 한계 비용이 재료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남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연료 전지를 통해 갖고 수소를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쪽의 그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유럽, 독일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삼천리 같은 회사도 연료전지 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키우고 있고, 소위 말해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연료전지와 관련된 발전 쪽으로 조금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론 한전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신산업에 대한 트렌드를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태양광 이러면은 야, 뭐 중국 애들이
이미 뭐 셀 가격, 모듈 가격 떨어뜨려 갖고 안 되는 게임 아니냐.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수소와 관련된 부분들도 관심 가지셔야 되고 해외에서 확장성을 갖고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 업체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금 뭐 현대에너지라든지 한화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미국 쪽에 지금 태양광을 많이 팔면서 네. 좀 나름대로 실적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린 뉴딜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의 큰 흐름이니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즉 저도 한전 가스공사에 국한된 게 아니라 분석의 틀을, 분석의 범위를 조금 이렇게 신에너지 쪽으로 많이 바꿔가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주식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부지런히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소 관련된 거는 이제 뭐 가스공사의 경우라면 향후에 수소를 유통하는 신사업까지도 하는지를 체크해 보면 좋을 거고, 해외 태양광, 풍력, 뭐 아까 한화나 이제 현대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화는 한화 솔루션. 예, 솔루션이죠. 이름 바꿨죠. 네. 예. 그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 한 4년, 5년 정도 안에 전망이 글로벌하게 태양광의 설치량이 한 3배 정도 그래요? 간다는 건데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를 봐도 뭐 이 전망과 실정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태양광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좋죠. 왜? 그 태양광의 비용이 LCOE라고 하죠. 이제 이 균등화 비용이라는 부분이 크게 하락해 있기 때문에 지금 화석연료보다 더 싼 발전원이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는 돼 있죠. 그래서 또 하나 탄소화될 관련된 규제, 탄소 감축이라는 거는 뭐 유럽은 뭐 발벗고 나서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약 비준을 거부를 해서 어정쩡한 상태긴 하지만 올해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어떤 환경, 재생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갈지 사실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경제적인 이유, LCOE가 떨어지면서 경제성을 확보했다는 거하고 각국의 정책들을 봤을 때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종목을 뽑아내는 거는 이제 또 하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 쉽지 않은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좀 정책적으로 먼저 해소될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근을 한다면 이제 배당의 메리트 그리고 아까 그 S&P라고 하는 예. 그 KPX 전력거래소 예. 그 사이트에서 이 데이터를 보는 방법까지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대한민국 베스트 애널리스트 제 11회 시상식에서 유일하게 리서치 센터장으로서 수상을 한 신지윤 KTB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